여러분 안녕하세요. 럭셔리 마루 김민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럭셔리 하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좀 급이 낮은 거는 눈에도 안 들어와. 그래서 뭐 중간급 물건 가질 바에는 그냥 아예 최고급을 갖자라는 게 제 주의인데,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차가 영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세단 제규어 XJ예요. 근데 제규어 XJ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이게 얼핏 기억만으로도 70년대부터 XJ가 존재했었는데, 우리나라에 XJ가 정식 수입된 거는 96년 정도부터 XJ 3.0 직렬 6기통 엔진이 달린 X300이었죠. 그게 수입이 됐었는데, 그 모델 이후에 포드 산하의 제규어가 들어가면서 엔진을 V8로 바꿔서 X308이 돼요. 그러다가 또 영국에서는 2003년쯤 데뷔했고 우리나라에는 2004년 정도에 발매된 걸로 아는데, 바로 이 모델이 됩니다. X350이 되면서 뭔가 기술적으로 확 혁신을 해요. 어떤 혁신이 이루어졌냐 하면, 제일 큰 변화가 바디가, 셰시와 바디가 올 알루미늄이 돼요. 근데 뭐 또 그게 제규어가 뭐 먼저 했다고 할 수는 없죠. 아우디가 먼저 했죠. 아우디가 A8에 먼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국이라는 회사가, 영국 이러면 뭔가 전통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전통 중시하다가 망했지. 이미 망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영국을 대표하는 제규어가 미국의 포드의 인수가 돼요. 그래서 포드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차가 이건데, 저는 이 당시에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럭셔리 세단을 구할 때는 제가 이 차를 많이 추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동시대에 나온 BMW 7 시리즈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하고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아니 뭐 7 시리즈하고 S클래스가 그 당시에 멋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이 멋이라고는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규어는 딱 보시면은, 일단 이 프론트 마스크 앞모습에서, 야, 이거 딱 보고, 아니 이거 보고 7 시리즈 살 수 있나?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규어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보다도 요 바로 앞에 나왔던 X308 또는 X300이 더 멋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그러면 근데 왜 제규어는 더 신형을 내는데 더 멋있게 만들지 못했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재료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만들다 보니까 철만큼 그 얼룩볼룩한 형상을 프레스가 안 돼요. 그래서 타협했어요, 이만큼으로. 근데 그래도 멋있잖아요. 그래도 아니, 야, 타협해서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잘 만드는 거야. 하여튼 우리가 자동차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무슨 독일차가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로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독일차는 뭘 맞아요. 뭐 기계적으로는 다소 뭐 앞서 있고 뭐 그거는 인정하는 바인데,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 멋대가리가 외관에도 없고 심지어는 실내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근데 이제 참 어렵죠, 세상이. 영국은 그 옛날부터 지금 멋대가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멋대가리만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규어를 사면은 두 대를 사야 된다. 한 대는 정비소에 있고, 정비소에 있을 때 한 대는 내가 타고 다니다가 또 정비소에 가서 또 바꿔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직접 제규어를 소유하신 분들을 쭉 봤더니 잘못된 말이에요. 세 대가 있어야 돼요. 두 대로도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 사이드 라인, 실루엣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도 제규어가 이 X308에 비해서는 이 사이드 라인의 아름다움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름 이 문 높이하고 천장 높이를 높였어요, 전작보다. 왜냐하면은 이 전작은 실제로 타보면, 지금도 제 주변에 이제 X308이나 X350 다 있어요. 근데 그 차들 타보면은 천장이 딱 앉으면 제가 머리에 닿거든요. 제가 이제 그 느낌을 언제 느꼈냐면은, 포니를 어쩌다가 한번 새로 타볼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이렇게 실내가 협소한 차를 내가 옛날에 어떻게 타고 다녔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제규어가 그런 느낌을, XJ가 그런 느낌을 줘요. XJ 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잡지들에서 이 럭셔리 세단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BMW 7 시리즈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80년대가 BMW 7 시리즈가 이제 막 도약하는 시기였을까?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순서가 잘못됐어. S클래스 먼저 얘기했어야 돼. 이건 S클래스, 뭐 그 다음에 7시리즈, 그리고 비교되는 게 제규어 XJ였어요. 그만큼 럭셔리, 후륜구동 럭셔리 세단. 아, 근데 뭐 내가 이렇게 럭셔리 세단을 이야기하는데 후륜구동을 왜 굳이 이야기할까 싶은데 이유가 있죠. 아우디 A8은 그 당시에 못 끼웠다는 얘기죠. 아, 낄 수가 없었다.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80년대에는 A8이 없었어요. 네, 80년대, 86년인가에 들어서 아우디가 이제 아우디 V8이라는 이름으로 고작 럭셔리 세단 시장에 그제서야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A8이라는 이름은 90년대에 가서 나오기 때문에 80년대까지만 해도 럭셔리 세단의 3대 대표는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BMW, 제규어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 제규어는 직렬 6기통 엔진인데, 아, 근데 참 그 직렬 6기통이 왜 그러면 BMW는 직렬 6기통을 실키6라 부르잖아요. 근데 제규어는 그렇게 못 부르겠더라고요. 다 보니까. 터프6 이름을 바꿔 불러야 될 것 같아. 엔진 너물 볼까요? 어우, 잠깐만요. 이거 한번 비춰주세요. 이 도어 레버. 야, 이거 럭셔리는 진짜 많네. 제가 오랜만에 타는데 다른 차들 타서 하니까 이 도어 레버가 당기는 방식도 그렇고 크롬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기 딱 얇은 느낌이 럭셔리가 맞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운전석 문 손잡이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영국에서는 거의 여왕님이 타실 정도의 의전용 차인데 여왕님은 문 안 열던데 기사 좋으라고 만들었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플라스틱이야. 엔진음을 볼까요? X308부터 V8 엔진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아, 그전에는 제규어가 원래 제규어는 직렬 6기통 엔진하고 V12기통이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XJ도 V12기가 들어간 게 있었죠. 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근데 너무 이름이 제규어는 이 버전이 너무 여러 가지인 게 뭐 XJ의 뭐 다임러, 소버린. 아, 소버린 하니까 이름은 정말 멋있네. 하여튼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소버린이 굉장히 고급 버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버전에도 있었어요. 맞아요. 국내에도 막 근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팔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어느 게 다임러고 어느 게 소버린이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포드 산하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V8이에요. X308에 들어갔던 엔진을 또 약간 개량해서 지금 이 차는 3500cc 배기량. 물론 이 위에 4.2 버전이 또 있거든요. 뭐 토크가 약간 달라요. 오랜만에 이제 이 엔진을 봤더니 전 이 엔진 몇 번 정비한 적이 있었는데 이쪽에 이제 이 커버 보시면 스파크 플러그 헤드 커버, 실린더 헤드 커버 위에 또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점화 플러그를 교환할 때 아주 화가 났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뭔 플라스틱 커버는 이렇게 많이 씌워놨는지 엔진에다가. 근데 이거 멋있다. 인테이크 매뉴얼도 8기통 매뉴얼도 멋있지 않아요? 이거 뭔가 내가 고성능을 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 여기 그리고 쇽타워, 알루미늄 쇽타워 보이세요? 알루미늄 주물로 만들어졌죠? 여기까지 다 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루미늄 바디라고는 해도 뭐 주물 또는 뭐 익스트루전, 우리가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압출, 압출. 그 다음에 이 판재들을 다 각 부분마다 적재적소의 기술을, 잠깐만요. 저놈 새들이 저기 적합한 공법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페라리 360 모데나도 알루미늄 바디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프레임 바디고 이거는 프레임 바디가 아니라 유닛 바디죠. 각 부분에 주물을 쓴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거의 다 판재를 이용해서 붙여서 만든 유닛 바디예요. 유닛 바디인데 이 제규어가 대단한 게 또 뭐냐면은 리벳, 여기 보시면 여기 딱 보이네요. 리벳을 쓰는 공법을 썼어요. 이거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법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리벳이 아마 제가 이 당시 기술자를 봤을 때 이 리벳이, 우리 일반적으로 리벳은 먼저 구멍을 뚫어 놓고 리벳을 치는데 그게 아니라 구멍이 없는 데다가 바로 리벳을 치는 새로운 공법을 이때 개발을 해가지고 썼다고 해요. 그래서 본드도 당연히 썼어요. 본드, 리벳, 뭐 용접,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어요. 와, 영국에서 이런 일을 했 정도면은 독일은 겨우 아우디가 있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뭐냐? 경량화죠. 이렇게 큰 차체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이게 이제 롱 휠베이스 버전이라서 이건 조금 찾을 수가 없었는데 숏 휠베이스 버전이 1600kg 정도, 공차 중량이. 그러니까 롱 휠베이스 버전도 그래봐야 뭐 한 1800kg 정도,
1800km를 넘지 않을 정도면 이거 뭐 동급에서는 BMW로 치면 오시리즈급이에요 지금 무게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공학적인 측면이나 물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경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기는 한데, 미리 결론을 알고 있는데 사실 내가 이 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럭셔리카에 뭐 경량화가 그렇게 또 바람직한 것만은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럭셔리카 타는데 무슨 경량화 때문에 연비 뭐 이런 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예, 여기 보시면 그리고 아주 돋보이네요. 이 스트럿,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스트럿 타워가 약할 것 같으니까, 차체가 길잖아요 지금. 스트럿 타워가 지금 프론트 벌크헤드부터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트럿 브레이스를 만들었는데 너무 멋지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들도 알았는지 여기를 노출했어요. 네, 노출해야겠네 이거는. 그리고 여기 AT 있지, 네, ABS 모듈 있죠. 요즘 뭐 ABS 모듈이라기보다는 ESP 모듈인데, 아니 이게 왜 하나가 분리되어 있지? 아, 예, 이게 에어서스 압력 공급하는 밸브네요. 맞네요. 예. 아, 지금 보시면은 이 차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원래 제규 XJ는 모두 에어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에어 스프링을 걷어내고 일반적인 코일과 유압식 댐퍼로 교환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정말 이제 이 차가 지금 뭐 2005년식이니까 16살이잖아요. 정말 안 그래도 정비할 때가 많은데 에어서스가 정말 속속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걷어내셨는데, 저는 지금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전차주가 아니라 전차주가 하신 개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에어서스 때문에 골머리를 얼마나 앓는지 알고 나시면은 도대체 이 에어서스는 왜 만든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에어서스가 장착된 차만 타다가 오늘 드디어 에어서스가 장착되지 않은 제규어를 경험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어플로 미터.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제규어 에어플로 미터가 토요타랑 똑같은 걸 써요. 모르셨죠? 그래서 토요타에서 잘 찾으면 거의 뭐 반값에 구할 수 있다는. 근데 그래서 또 실제로 제규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이 소리가 벌써 알루미늄이 다르죠? 트렁크를 먼저 볼게요. 뭐 트렁크가 한참 와야 돼? 근데 이 차 색상이 카메라로는 구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검정색이라서 멋있어요. 나 이제 검정색 제규는 처음 봤어. 트렁크는 굉장한 고급차임에도 불구하고 최신차에는 최신차 정도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차는 보니까 뭐 그냥 뭐 쇠초스에도 있고 그냥 다 있더라고요. 그냥 이 전동식 트렁크가 있는데 이 차는 전동식 트렁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막 열리고, 트렁크는 차는 긴데 트렁크는 별로 안 커 사실. 네, 그런데 그나마도 보시면은 뭐 냉각수, 아니 이 냉각수를 갖고 다니시는 거야 도대체 이거? 예? 네, 하고 뭐 차량의 각종 부품들이 쭉 있어요. 네, 트렁크는 크지 않고, 근데 럭셔리한 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그 경첩, 우리 힌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죠. 예, 트렁크 공간을 전혀 침범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고, 트렁크 위에까지 이렇게 흡음재가 이렇게 내장재가 딱 붙어 있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럭셔리카가 맞죠 이게. 예. 그리고 트렁크는 마찬가지로 자동 닫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고급차답게 소프트 클로징은 있어요. 좀 있으면 망가져요, 소프트 클로징들. 실내를 가볼까요? 실내가 이제 이 차가 지금 검정색 가죽이라서 조금 맥이 빠지긴 하는데, 이게 진짜 영국제였으면 우리는 뭐 아이보리라 그러는데 정확히 명칭은 그게 아니에요. 영국 명칭은 오트밀이에요. 그 오트밀이라는 색깔의 그 화사한 노란색 가죽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렇더라도 여기 지금 보시면 또 트림 가죽의 품질이 상당해요. 그리고 자, 실내, 딱 들어오자마자 내가 드디어 귀족이 됐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멋대가리 없는 그 독일제들 물건하고는 다르죠. 독일은 그냥 저기 칼날, 행켈 칼 같은 실용적인 도구나 열심히 만드시고, 진짜 멋은 영국에서 추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우드 그레인 보이시나요? 예, 이게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20대 분이 이제 차에 대한 무슨 질문을 하셔가지고 어떤 차를 구입하실까 물어보셨는데, 아니 제가 추천한 차 중에 마음에 안 든대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우드그레인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우드그레인이 마음에 안 들면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어요? 그랬더니까 그 은색깔 나는 거 반짝반짝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메탈도 아니고 그냥 메탈 룩인데 그게 멋있대요. 아니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는 완전 승이야. 이제 단가가 비싼 우드그레인 쓰지도 않고도 더 좋다는 평가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보수적이라 그러는데 왜 컨서버티브라는 영어가 생각나지? 왜냐면 우리의 이제 고객 말로가 청소년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영어 공부도 하자고. 보수적인 컨서버티브 맞죠? 반대말도 익혀야 돼.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인. 나도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지금 자랑하는 말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우드그레인이 독일차하고는 완전 수준이 다른 지금 우드그레인이에요. 요즘은 이 정도 우드그레인을 롤스로이스 정도 돼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뭐 옛날에 보면은 뭐 호두나무, 너도밤나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무 우드그레인의 이름까지 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딱 봐도 이거 지금 독일차 우드그레인하고는 이런 걸 넘사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드를 앞에다가 쫙 발라서, 사실 이 당시에는 제가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좀 우드그레인이 과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인의 롤스로이스를 탔더니 전혀 과하지 않아. 이게 지금 거긴 더 과해. 언젠가 우리 롤스로이스도 한번 리뷰를 하러 갑시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심지어 이 시프트 레버 봉이 진짜 나무. 이건 진짜 나무. 그리고 시프트 게이트는 제기어를 대표하는 J 게이트라 그러죠. 네, 이렇게 이 소리 경고음. 이거 익숙해요. 딱 이것도 지금 굉장히 천장을 높였거든요, 전작에 비해서는. 근데 이것도 낮아요.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이것도 지금 좀 낮아요. 오랜만에 타긴 했지만 사실 너무 익숙해서 이미 그렇게 한데, 이 차를 처음 타면 제가 처음 탔을 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본네트가 왜 저기까지 가 있는 거야? 이거 코너에 골목에 나 어떻게 가라는 거지? 이랬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네요. 자, 시트 포지션은 상당해요. 좋아요. 근데 이러면은 이거 내가 운전을 할 게 아니라 뒤에 타야 되는데, 이것도 앞쪽 대시보드가 좀 우리의 감각이랑은 좀 달라요. 꽉 찼어.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이거는 벌써 앞좌석을 고려한 차가 아니에요. 앞좌석은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어 놨으니. 근데 생각해보면은 뭐 그것도 그렇지, 이게 여왕님이 뭐 앞자리에 탈 일 있나? 앞에는 뭐 비서가 타겠죠? 그러면 자, 이제 뒷자리로 가봅시다. 정확하게 여기도 아니고 저쪽으로 가야 돼. 앞에 의자가 일단 너무 지금 와 있어서 의자를 약간 조정합시다. 너무 뒤로 와 있어요. 자, 딱 내리고. 네. 고급차의 바로 그것입니다. 편안하게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후석이마다 지금 뭐 이 당시로서는 이거 대단한 거였어요.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그거 말고 이상하다. 제가 봤던 이 제규가 정말 이상한 게 버전마다 다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차들은 뒤에 또 나무로 된 탁자가 딱 나왔었거든요. 이 차가 그게 없네. 이거 맥이 확 빠져요. 왜냐면 그게 다 있어야지 이제 서류를 딱 올려서 여기서 결제를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거긴데 그게 왜냐면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게 너무 멋있었거든. 이 우드랑 똑같은 우드로 된 딱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그게 없어요. 이거는 여왕님 버전이 아닌가 봐요. 이거는 그냥 동네 형 버전인가? 이건 왜 있는 거야? 오히려 뒤는 앞에 비해서 헤드룸이 좀 나와요. 고급차가 맞아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독일제 세단들은 뒷시트가 앞시트보다 약간 높게 올라와 가지고 뒤에 탄 사람도 전방 시야와 앞사람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시원한 뷰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반대예요. 뒷사람이 아래로 꺼져 가지고 이런 거지 뭐. 그냥 앞에 도로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자기 할 일이나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뒤에조차도 이 우드그레인과 이 엄청난
크롬이 보이시나요? 이 크롬 장식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런 면이, 요거 또 봐야겠다. 여기 지금 손잡이가 있어요. 여기 뒤에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조차도 가죽으로 이렇게 싸매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 이 부분마다 럭셔리를, 근데, 이때는 포드인데 왜 이게. 근데 이제 자본적으로는 포드지만 차를 만드는 제규어의 철학은 어디 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포드 얘기했잖아요. 놀라웠던 점. 우리 포드를 대표하는 고급차는 링컨이잖아요. 근데 포드가 잠깐 제규어를 소유했다가 다시 타타에 넘겼죠. 인도에 있는 타타에 넘겼어요. 그거 포드가 제규어를 어떻게 해보려고 인수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기술을 뿌리려고 인수했어. 왜냐하면요, 링컨이 하체 부품이, 하체 설계가 그냥 제규어 구형들이더라고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GM은 오펠을 인수해서 오펠 차를 이용해서 캐딜락을 만들고, 이제는 마치 자기들이 개발한 것인 양 해요. 근데 그 영향은 분명히 오펠에서 왔거든요. 그럼 포드는 제규어를 인수해서 제규어의 기술을, 이건 뭐 대놓고 얘기해야 뿌려서 네, 뿌려서 링컨이라는 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가 뭐가 남았죠?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는 2000년대 초반에 다임러 크라이슬러 시절이 있었죠. 메르세데스 벤츠, 그러니까 다임러 벤츠 기술을 도용해서, 자, 도용이라고 할 수 없어. 어쨌거나 뭐 사왔든지 뭐 얻어와서 300C라는 차를 한동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구형 벤츠의 서스펜션 설계를 재질만 바꿔서 만들어 오고 있어요. 결국 미국 3사는 독일 3사 기술을,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자동차 회사의 기술을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의아한데, 아마 그러기까지는 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차가, 그 전에 미국 차와 한 2000년대 이후의 미국 차는 다 독일 차의 아류작이 돼버렸어요.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이, 안타깝다 그렇지. 그러니까 유럽 차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판매가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재정 도움을 받았는데 기술만 유출된 경우가 됐잖아요. 참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 차의 후속 모델인 X351도 우리가 리뷰가 있죠. 예, 그것도 가서 보시고.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X350이고 X351인데 딱 보면은 외관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이 차는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제규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제규어는 자동차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동물, 정확히 말하면 자가죠. 자가, 영어로 하면 자가인데 자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X351은 자가가 아니라 캣이야. 이제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우리 요즘 안 그래도 뭐 반려묘 이래가지고 고양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정도의 이미지밖에 없어요, 저한테 X351은. 근데 이건 자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쉐보레 임팔라 있잖아요. 임팔라야, 자가 옆에 가지 마라, 죽는다 너. 휠을 한번 볼까요? 휠은 이 당시로서는 이제 18인치 굉장히 큰 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브레이크도 뭐 그렇게 직경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브레이크 캘리퍼는 투 피스톤, 그러니까 슬라이드 타입의 피스톤이 저쪽 뒤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타입인데, 생각해보면 이 차는 워낙 가벼우니까 이 정도 브레이크도 문제가 없죠.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로터가 거의 새 거예요. 휠 디자인도 굉장히 우아하지 않, 정말 이 차는 어느 모든 부분 하나하나 다 우아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여기 옆에 보면은 자, 크롬 라인도 우아하잖아요. 범퍼, 그리고 범퍼에도 탁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우아해요. 자, 외관을 이 정도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주행을 한번 가보도록 해야죠. 이렇게 우아한 차가 왜 그렇게 팔리지 않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열쇠 보이세요? 이거 일반적인 열쇠랑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전 이거 처음에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꼽는 느낌이 되게 좋아. 네.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딱, 그거 아세요? 차마다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는 고유의 의미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요 전차는 예. 그 428i였거든요. BMW요? 예, 예. 네. 그건 터보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네. 뭐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터보가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습니다. 네, 역시나. 터보는 이렇게 누르면은 예, 조금 예. 있다가 이렇게 팍 이렇게 되는데 예. 요거는 그냥 밟는 대로 이렇게 쓰요. 맞아요.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규어는 그 가속을 하지 않고 전진을 한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과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이렇게 문과 나오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차를 뭐 수리하러 오거나 차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이러면 날 어떻게 하란 얘기야 라고 해서 이거 문과 나오신 분들은 너무 추상적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갑자기 문과충을 칭찬해주고 싶어져요. 너무 표현을 잘해가지고. 저도 그거를 다른 이제 미국 유튜브 리뷰에서 봤습니다. 네. 그거를 뭐 Jaguar doesn't accelerate. 그거 한국 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 외국 사람이 한 얘기라고요. 미국 문과충은 좀 다른가? 예, 기아 변속 지금 딱 느낌 오시죠? 예, 딱 있어요. 뭔가 그 한국 사람 기준에서는 작동 거리가 너무 긴 듯한 게이트예요. 근데 이게 좀 확실하잖아요. 이게 이건 적응이 되면은 이 게이트 안 보고도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프트 레버 우드로 된 나무로 된 이 시프트 레버가 자꾸 만지고 싶어져요. 35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플라스틱 조그 다이얼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죠. 예. 있었는데 이게 뭐 처음 봤을 때는 좀 미래적이고 좋아 보였었는데. 예.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 처음 봤을 때부터 누가 이 따위를 만들었지? 이거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뭔가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이 만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영국차인 게 맞는 게 일단 스티어링 휠이 엄청 가벼워. 예, 이 독일 차들하고는 물론 뭐 독일 차도 지금은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같은 시대로 비교해 보면은 영국 차 특유의 매끄러운 스티어링 조작 필링이 있거든요. 이때는 저도 좀 이거 너무 가볍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독일 차만 많이 탔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이 정도 스티어링이 무거워서 뭐 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물론 그건 있어요.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무거운 스티어링 휠이 더 편안한 거리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고속 주행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제 출발하자마자 느끼는 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이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기어가 에어 서스펜션을 고집했구나라는 거 이제 딱 제일 알 것 같아요. 그 에어 서스펜션이 특유의 싹 떠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딱 바닥하고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럭셔리카에 적응되신 분들은 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차를 제가 볼 때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좋은데요. 예. 의전용으로 좀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다닐 때는 뒷자리 타면 좀 차 치고 너무 울렁거리는 거 아니에요? 하시더라고요. 울렁거리는 거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사실 더 울렁거려요. 더 울렁거리고 그거보다는 지금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작은 충격을 만났을 때 충격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메르세데스 벤츠에도 이런 식으로 코일오버로 개조된 차를 해준 차가 있어요. 근데 벤츠는 철로 된 바디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그 차이가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알루미늄 바디다 보니까 이 알루미늄이 더 충격을 잘 흡수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알루미늄 덩어리로 만들었을 때는 알루미늄이 철보다 고유의 진동음이 낮으니까 주파수가 낮아서 충격이 좀 흡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유니바디 이게 사실은 판재들을 이어붙여서 만들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진동이 너무 심하게 와요. 351 리뷰하실 때도 이 알루미늄 바디 특유의 기분 나쁜 예, 똑같아요. 지금 이 차도 근데 심지어 351은 이거보다 바디 강성이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바디 강성이 약간 낮은 게 확 와닿을 정도예요. 거기다가 이 코일 서스펜션을 끼웠더니 잔충격이 너무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 차 처음 내가 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알루미늄 바디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해. 왜냐하면 이과충들은 뭔가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고무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대를 굉장히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굳이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기술을 구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왜 굳이 하지 않는지 이제 저도 납득이 됐어요. 요즘 국내 대형차들 뭐 G90나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알루미늄 앞쪽만 알루미늄입니다. 그 앞쪽만 알루미늄을 쓰는 그 방법은 BMW가 원조예요. BMW가 E60 5 시리즈에 앞부분만 알루미늄을 쓰고 뒤는 다 철을 썼거든요. 결국은 그게 표준이 됐어요. 이제는 뭐 벤츠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현대자동차도 하고 있잖아요. 무게를 낮추는 거에만 포커스를 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알루미늄으로? 예, 그런 것 같아요. FR 후륜구동 차들 세단들이 앞이 좀 무겁잖아요, 대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앞에만 알루미늄을 쓰고 뒤쪽은 심지어는 뒤쪽에 서브프레임과 하체 부품까지도 이제는 그냥 철을 쓰는 추세예요. 알루미늄을 원래는 BMW가 거기도 알루미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BMW조차도 이제 아주 고급차가 아니고서는 그냥 철을 쓰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벼우니까 뒤에까지 경량화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제규어는 다 알루미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걸 설계한 사람은 뭐 순수주의자 내지는 뭐 완벽주의자. 근데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아. 사실 이제 350 모델을 살 때 조금 주저가 됐던 게 처음에 이제 이야기로는 이게 포드가 갖고 있을 때 만든 모델인데 네. 이게 껍데기만 제규어고 다 포드 예.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거는 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X308하고 X350하고 외관이 비슷해 보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죠. 별로 바뀐 것도 없으면서 재질만 뭐 플라스틱 쓰고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서스펜션 구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앞쪽은 뭐 기존의 X308도 WC1이긴 한데 이 링크 위치, 배치나 설계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굉장히 현대적이 된 거고 뒤쪽 서스펜션은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현대적이 됐어요. 308은 정말 70년대에나 설계했을 법한 서스펜션 구조를 그대로 변화 없이 써왔어요. 정말 그 90년대에 나온 차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특히나 뭐 308은 98년쯤 데뷔해가지고 2003년까지 나오잖아요. 야, 정말 밀레니엄 시대에 이런 서스펜션을 장착한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서스펜션인데, 그리고 정비성이 몹시 떨어져요. 그거에 비하면 이것은 뒤쪽 서스펜션이 어퍼암과 로어암이 달려있는 진지한 WC1이 됐거든요. 그런데 딱 유감인 거는 그 어퍼암과 로어암이 링크 길이가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WC1임에도 그 독일차만큼 그 벤츠나 BMW는 그 멀티 링크를 쓰는데 링크를 굉장히, 벤츠 같은 경우는 그 세대가 거듭되면서 그 링크를 점점 길게 만들어 가지고 이 서스펜션을 점점 유연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제가 뭐 산길을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니지만 좀 가보잖아요. 가보면 이게 이 노면 충격을 받았을 때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오메트리가 우리말로 기하학, 뭐 구조학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마땅한 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변화가 너무 커서 뒤가 좀 뒤뚱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한 움직임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어이없는 거는 이 X351도 그냥 그대로 썼다는 거. 지난번 리뷰하실 때 351이 겉은 많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뭐 거의 똑같. 저도 깜짝 놀래. 제가 왜 이거 놀래냐면요, 이건 제 자랑이에요. 제가 사실은 2007년 정도부터 제가 모든 자동차들의, 그때는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텐데, 제가 모든 자동차의 하체, 서스펜션 설계, 하체, 바닥을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지금은 없어진 사이트인데 드라이브 테크라는 제가 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다 올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없어지고 그 이후에는 제가 고갯마루 네이버 카페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올려서 제가 그런 자료들을 축적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X350 자료도 있고 X351 자료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게 X350일 거라고 생각하고 정리한 자료가 X351인 거예요. 그 얼마나 비슷하면은 제가 그거를 착각을 하게 정도겠어요. 제가 찍은 사람인데 그 정도로 비슷해요. 그게 350이 뭐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대로 간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 W220 S클래스는 하나도 안 바꿨어야 되는데 세대를 거듭하면서 미세한 개조를 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제규어는 여력이 없었어. 제가 볼 때는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제규어를 고양이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엔진 같은 경우도 전 이거를 당연히 미국 회사가 큰 회사가 예. 인수를 했으니까 예. 포드가 갖다가 여기 박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요거의 개발 자체는 포드 인수 직전에 그렇죠. 시작돼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그 제규어에서 85년부터 근무하던 엔지니어가 이거를 예. 설계를 한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포드가 요 엔진을 갖다가 링컨에 그렇죠. 또 썼죠.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이전에 제규어가 가지고 있는 엔진들은 너무 구닥다리라 가지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X308을 추천한다는 이유가 고전적인 제규어의 바디에 신형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엔진을 직접 제가 분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엔진이다라고는 딱 말할 수 없지만 딱 시동 걸리는 소리와 엔진 음이 있잖아요. 예.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X308의 V8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게 같은 엔진일 거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리뷰하셨던 XK8에 그 엔진이 이 엔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XK8도 부터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엔진 덕분에 제규어의 주행의 느낌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 엔진이 없었다면 그 진열기통 엔진은 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엔진이 정말 너무 뭐 살아있는 듯한 그 매끄러움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엔진이라는 거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져요.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 중에 이렇게 생명체 같은 물건이 또 있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필링이, 회전 필링이 진짜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정말 이건 매끄러워요. 회전 필링이. 영국 회사를 한번 만들면 아주 그냥 진짜 사골이 아니라 그냥 이건 뭐 재탕 삼탕에 뭐 우려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이제 제규어를 얘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차를 살 때 이미지로 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이미지로 차를 사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조차도 자기가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그거를 좀 벗어나서 차의 본질을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게 제가 도와주는 채널이 저희 채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걸 살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보고 예쁘니까 네. 싶어서 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겉껍데기만 갖고 내가 이 차를 좋아하면서 탄다는 게 너무 피상적으로 느껴져갖고 네. 그럼 엔진도 좀 알아보고 그렇죠. 이런 서스펜션도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감독님 채널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사실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절반은 넘어요. 그래도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보고 또 예, 보면은 맞아요. 조금씩 늘더라고요. 네. 사람 기사 어쩌듯이. 예,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딴에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예, 여러분이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거 뭐 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뭐 사람들이 그냥 이게 어떻게 안에 돌아가는지 뭐 그러면 예, 그렇다면 뭐 다른 채널은 뭐 재밌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재밌다고 말하는 채널들을 저도 이제 가끔 나도 한번 재밌게 해봐야지 하고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야? 딱 보다가 한 2분 보다가 못 보겠다. 이게 무슨 재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재밌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치에는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 재밌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으려면 내가 또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나의 인생 마이웨이, 예, 제가 원래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요. 뒷좌석은 어때요, 승차감이? 주무시나요? 예전에 타봤던 에어 서스펜션 네. 승차감하고 한번 달라서 네. 진동은 좀 느껴지고요. 네. 공간이 매우 넓은 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예. 뒤에 넓죠? 네. 팔도 다 이렇게 걸치기 아주 좋고요. 그래요? 네. 저도 오랜만에 탔는데 시트 가죽질은 조금 맥 빠져요. 네. 그 아마 예전에 타셨던 게 요 뒤에 테이블이 있는 네, 네. 그게 다임러나 소베린이나 높은 급이었어요. 그렇군요. 그건 가죽도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름이 잡혀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전에 이 가죽이었나라고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에 타던 차보다 이게 가죽이 좀 부드러워 지금 더. 근데 이 가죽의 질은
진짜 가죽은 이 옛날 제규어 내지는 롤스로이스를 타보시면 이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롤스로이스 최신 롤스로이스를 한 번은 타봐야 이래서 이민재가 자꾸 이런 차들 가죽을 자꾸 뭐라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텐데 전 너무 아쉬워갖고 네. 이런 걸 좀 가죽으로 이제 씌워볼까 가격을 알아봤는데 그게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격을 떠나서 결과물이 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이 결과물이 마음에 들려면은 국내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생각이 듭니다. 가죽이 좀. 예, 가죽과 이거를 자동차 회사가 이 자동차 가격을 책정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엔진 변속기 가격보다도 이런 거 가격이 더 과하게 더 세게 치여요. 제 차가 옵션으로 가죽 옵션이 들어갔어요. 이 천장이 다 A필러 하나가 만약에 제가 새로 사려고 알아봤거든요. 100만 원 가죽 버전은.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가죽으로 되려면은 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살짝 감이 오시죠? 대시보드만 덮어도 뭐 최소 250만 원, 그렇죠. 100만 원까지. 덮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스티치를 줘야 되잖아요. 예, 스티치까지 넣어야 되니까 점점 이제 그러다 보면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차가 좋았는데 이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굳이 이게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괜히 햇볕 받아갖고 신경만 쓰여요. 예. 그렇다는 뭐 신경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굳이 이게 내 삶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차를 설계하신 분도 그런 생각에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가죽까지 했는데 이거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굳이 뭐 그래야 될까? 이게 이제 다임러 트림까지 가면은 여기 뭐가 덮여 있긴 있어요. 당연히 덮여 있겠죠. 그 스티치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스티치 들어가 있는데 제 차에 보니까 그건 레자래요. 그것도 가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내를 다 가죽 옵션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진짜 가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가죽은 심지어 우리 이 시트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인조 가죽과 진짜 가죽을 섞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BMW 시절만 해도 E60 시절만 해도 뭐 사이드 볼스터는 인조 가죽, 엉덩이가 닿는 부분만 진짜 가죽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다시 돌려 말하면은 인조 가죽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얘기잖아요. 인조 가죽이 이제 어지간한 사람은 잘 구분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사실 요만큼의 차이는 또 있잖아요. 도요타 센츄리 일본 고급차는 가죽을 안 쓰고 패브릭을 쓰고. 패브릭이 옵션이에요. 패브릭 중에서도 옵션이 또 있어요. 패브릭 옵션이. 그러니까 이게 도요타 센츄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차이긴 한데 그 외관 디자인도 거의 바꾸지 않고서 계속 메커니즘만 신형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의전용 차. 토요타 센츄리. 우리는 토요타 크라운까지는 알고 있는데 센츄리는 잘 모르잖아요. 센츄리는 정말 일본의 재벌 내지는 정치 강요들이 타는 차. 그러고 보면 나라마다 영국은 제규어가라도 있죠. 프랑스가 웃기잖아요. 프랑스가 그래서 르노, 뭐 사프란 이 정도를 타요. 웃긴 게 의전연차가 뒤가 해치백이야. 세단인데. 프랑스는 그러고 보니까 그런 큰 어떤 중후한 세단이 어느 정도 있었다가 다 망했어요. 지금도 있긴 있는데 국내 판매용이 아니라 거의 해외 판매용이에요. 그냥 존재만 하는 차들 카탈로그에 그 정도 수준이죠. 이태리도 없잖아요. 이태리 뭐 생각해보면 대형 럭셔리 세단 있나요? 초호화 스포츠카는 있는데 럭셔리 세단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요즘 크라이슬러가 알파로메오 브랜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게 크라이슬러 덕분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전용 차가 그러고 보면은 예전에는 캐딜락, 그 다음 뭐 BMW 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고, 공산권은 메르세데스 벤츠. 뭐 하기사 김정은도 메르세데스 벤츠 곳에 탄다니까요. 북한은 정말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요, W201, 190이 있죠. 심지어 조립 생산도 했어요, 북한에서. 그거 잘 모를걸요, 사람들이? 뭐 조립 생산을? 예, 아예 조립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조립 생산을 해서 거기 당 간부들한테 지급했어요. 정말 매니악하네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부자가 메르세데스 벤츠 사랑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 희귀 버전 있잖아요. 우리 그 반은 열려 있고 앞에는 뚜껑이 있고 뒤에는 뚜껑이 없는 차가 있거든요. 너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풀만, 풀만이 있어요. 거기 다 있어. 풀만의 그 고정 고객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라인업이 다 갖춰져 있어요. 풀만 라인업이 거기 다 있어요. 이제 이 차를 계속 타고 싶은 생각인데 가다 보면 가끔 단종된 그 벤틀리 물산이 보이더라고요. 예. 큰 세단은 옛날에는 고루하고 저런 걸 왜 타나 싶었는데 네. 타고 나니까 좀 탔을 때 넉넉한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벤틀리 물산 구형 같은 경우 국내도 몇 대 있는데 그 차들이 운행이 안 되는 이유가 연료 분사기가 K 제트러리 그 벤츠가 쓰던 구형 방식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또 걔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 작동을 하는 차가 없어서 운행이 거의 힘들어서 다 버리는 추세죠. 아니 그 물산이 나온 지 뭐 그렇게 오래된 차도 아닌데.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물산은 나중 얘기하신 제가 말하는 물산은 90년대 물산을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다르면은 이름은 같은데 다른 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최신 가요인데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 곡을 이야기하면 리바이벌 된 곡이 원곡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물산을 그래서 아까 다시 리바이벌 된 뭐 2000년대 이후에 물산을 한번 타봤거든요. 제가 아는 물산이 아니더라고. 예, 이거 아니 진짜 나무가 다 어디 갔지? 왜 플라스틱이 달렸지? 물산이 그런가요? 원래 옛날에 원래 영국 물산은 진짜 나무 같은 거죠. 진짜 나무였었죠. 정상인데. 그럼요. 요즘은 없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롤스조차도 지금 플라스틱. 사실 BMW잖아요. 그렇죠. BMW가 인수를. 예. 치장 많이 한 BMW. 그러니까 사실 벤틀리 물산은 페이튼. 네네. 예. 우드그레인 많이 붙인 페이튼. 크롬 더 많이 다른 페이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절약하고 절제된 삶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이 힘들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뭐. 근데 그게 그냥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불편하고 내가 뭐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보존을 해야 된다. 왜냐면 나만 살 수 없잖아요. 내 자손들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이기심이 그게 될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코일오버 서스펜션을 달아서 좀 승차감이 딱딱해졌다고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코일오버 서스펜션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만든 회사가 미국의 아르노트? 맞습니다. 예, 아르노트죠. 예, 아르노트라는 회사가 이걸 하는데 제규어 XJ만큼은 설정을 잘못했어. 예, 스프링 레이트를 조금 더 낮추고 댐핑 압을 약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코일오버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예, 세팅 자체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거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랑 맞춰놨나 봐요. 근데 이게 제규어가 이렇게 가벼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조금 더 소프트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아르노트에 메일 한번 넣어야죠 뭐. 아르노트가 이렇게 예. 차종마다 만들 때 그렇게 세팅을 다 달리하는군요. 그럼요, 달리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회사가 세팅했으면은 실차를 갖다 놓고 바꿔보면 됐을 텐데 아르노트가 아마 실차를 다 구해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 차종만 해봤겠죠.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 벤츠는 어마어마하게 팔리니까 그건 해볼 수 있었겠는데 이거는 못했어요. 그래도 거꾸로 생각하면 아르노트가 고맙지 않아요? 고맙죠. 그죠? 이게 참 다른 거는 뭐 내각수 세무는 보충하면 예. 뭐 그런 데인데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어디 지방 가는데 꺼져버리면 그걸 어떻게 또 올라오겠어?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이쪽 거 하나 꺼져서 갈거든요. 한 2달 있다가 이쪽 거 또 꺼져. 그럼 또 이거 하면 또 저거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요. 그럼 한 번에 다 교환하려면은 어휴 착값 나와요 지금.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걸 샀을 때는 연비도 좀 고려를 해서 4.2는 과한 거 같고 3.5로 네. 하고 또 네. 이것도 서스펜션도 코일로 바꾼 거를 찾고 그래갖고 한 1년을 네. 제가 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고서 운용을 해보니까 네. 그 경험해보지 못하게 된 것들이 아쉬운 거죠. 에어 그렇죠. 서스펜션도 못 물어봐서 그렇죠. 아쉽고 뒤에 저 테이블 없는 것도 아쉽고 가죽이 네. 없는 것도 아쉽고 4.2의 슈퍼차저를 몰면 뭐 그게 그렇게 좋다고 저는 다 타봤어요. 저는 3.5도 타보고 4.2도 타보고 4.2 슈퍼차저도 타봤는데 일단 4.2 슈퍼차저는 오버파워. 예, 의미가 없어요. 이 차대의 이 조종성의 4.2는 그냥 의미가 없어. 4.2도 일반 자연흡기, 그러니까 Naturally Aspirated 자연흡기 4.2도 저속 토크가 조금 더 풍부하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큰 장점이 없어요. 심지어 근데 또 약간 억울한 점은 3.5가 억울한 점은 하나 뭐냐면은 연비 차이도 별로 없어. 전 4.2 하면은 예, 연비가 많이 차이 날 것 같잖아요. 예. 그건 얼마나 먹는 거겠어. 근데 심지어 연비 차이도 없어.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4.2가 나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회전수를 덜 쓰니까 저속 토크가 풍부한 게 장점이죠. 이런 차들은 뭐 고회전이 세서 뭐 하겠어요. 맞습니다. 저속이 세야죠.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규어는 그리고 변속기는 뭐 아시겠지만 대대로 ZF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6단 6HP 26인가? 한 이제 ZF 6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는데 BMW랑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변속 로직은 BMW랑 다르죠. 이거는 TCU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거니까 훨씬 더 BMW보다 느긋하게 변속되도록 세팅이 돼서 이 차의 어떤 포지션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옳은 선택이라고 봐요. 이게 2004년식들은 네. 앞에 모니터가 없어요. 예. 그러다가 2005년에 이 모니터가 들어갔는데 저도 놀랬던 게 이거 처음에는 신차일 때 제 주변에 있었거든요. 이거 한 몇 년 타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4, 5년 전쯤에 또 누가 이걸 구해가지고 또 탔는데 아니 이거 모니터가 이렇게 침침했어?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현 시대에 이걸 타보면 너무 침침해. 맞습니다. 이거를 뭐 어디 영국으로 보내주면은 네. 거기서 뭐 제규 안드로이드에서 제규 드로이드라고 예. 뭐 모니터 바꿔주고 네. 세팅을 쫙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또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요즘 뭐 이런 수입차들은 폐차장에서 부품을 팔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영국은 정말 그거를 얼마나 잘 구분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버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보다 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식민지를 이용한 거였다라는 문제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짠돌인가 하면은 버리는 게 없어요. 그 나라는 사소한 부품도 지금 다 조회를 하면은 eBay.co.uk에는 있다는 거.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싸지는 않아도 그 인간들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은 신품 가격을 다 알아보고 싸게는 안 팔아요. 영국 신사라 그러는데 예. 같이 일하면 참 지독하더라고요. 영국인이 신사라는 말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예. 그거는 영국인이 신사가 왜 아닌가 하면은 대형 박물관에 이루어져 있는 그 구성품들이 자기 게 몇 개나 있어요. 다 식민지에서 이집트에서 걷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돌려주지 않아. 심지어는 신사가 할 짓이야 그게. 주인 돌려줘야죠. 신사가. 내가 알기는 신사는 길에 떨어진 남의 거를 주우면 주인을 돌려주는 게 신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영국 신사는 꿀꺽하는 게 영국 신사야. 꿀꺽 주인이 가서 달라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자 관람료. 심지어는 그 나라 사람은 적어도 이집트 사람한테는 관람료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인심 쓰는 척하면서 찌끔찌끔 줘. 또 돌려주는 척은 또 하더라고요. 그게 왜 신사지? 그 영국 가수 중에 시니드 오코너라고 아세요? 영국 여자 가수인데 시니드 오코너가 부른 노래 중에 자기네 나라를 비꼬는 나라가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자인데 이렇게 빡빡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아니다. 예? 모페드를 타는 흑인들을 막 때려주고 흑인을 탄압하는 나라다. 이런 가사를 쓴 노래도 있어요. 그러면 백인 진짜 영국을 대표하는 백인인데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네 사람이 아니라는데 뭐 그죠? 우리가 뭐 신사라고 해주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의 안목, 이 돈을 버는 안목은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나쁘긴 하지만 흑인을 노예로 팔아먹을 생각까지 했어 이 사람들이. 사실 남의 나라 거를 잘 갖다가 중국 티 갖다가 그렇죠. 문화를 만들어 그렇죠. 하고 아편을 팔고 남의 나라 죽든지 말든지 마약도 팔고 뭐 이러잖아요. 얘기하면 할수록 신사가 아니다. 이거 거의 양아치까지 같은데 이제는. 원래 그거 아시죠? 원래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딱 만나서 하는 말이 저는 양아치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양아치구나. 제가 신사입니다. 신사가 아닌 거야. 저는 살면서 정말 의아한 게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니 불과 100년 조금 저 전에는 막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들어가서 막 식민지를 만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그런 기준을 다 지들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왜 안 돼요? 지금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이 힘이 있어. 그러면 지금 또 할 걸? 지금 또 해도 될 걸? 정말 물리적으로 어디를 점거해서
식민을 시키는 게 또 그렇게 이득만 있는 시대는 또 아니게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네, 것뿐이지. 뭐 이제는 안 하겠다고. 예,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는 건지 다 했어요. 우리 그거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아메리칸 인디안들. 심지어 그들은 우리랑 같은 비슷한 유전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의 그 북미 대륙에서 그 사람들의 위상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미국 정부가 그런 카지노 라이센스 같은 거 주면 이제 그런 닫힌 구역 안에서 그렇죠. 도박 장사해서 예. 살고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말이 되나요? 그 땅을 누비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그거 싫어서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반사회주의자야. 저 고급차답게 계기판은 조금해요. 네. 예, 그거 의미 없잖아요. 사실 세단이 무슨 스포츠카도 아니고 계기판 봐서 뭐 하겠습니까? 숫자도 속도계 숫자도 듬성듬성 있어요. 예,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독일차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독일차는 정말 촘촘하게 속도를 다 볼 수 있게 만드는데 이거는 그냥 중간중간 한 30단위씩 끊었어요. 요거는 제가 봐도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고요. 독일 차는 뭐 예. 그냥 속도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고 그렇죠. 하는 정도죠. 맞아요. XK8은 아마 여기 그 초기형이 동그랗게 이렇게 세 개가 네, 맞아요. 게이지가 있었어요. 뭐저 네. 배터리도 있고 뭐. 왜냐면 이제 SK8은 영국인 감각에는 스포츠카잖아. 그러니까 뭐 좀 달려야죠. 예, 그 정보를 좀 더 알려줘야 되냐. 근데 중요한 거 거기 게이지가 정확하지가 않아. 있긴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 심지어 볼트 게이지도 그 볼트 게이지 믿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감독님 그 리뷰하셨던 게 XK8하고 그다음에 예. 아마 그 SL 벤츠 SL500 예. 그 동시대에 나온 차인데 SL 예. 정말 유격도 없이 예. 하도 탑이 딱 예. XK는 가서 뒤에 이거 막 붙여야지. 펄럭 그 도저히 동시대의 차를 리뷰하시는 거라고 저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예, 저도 제가 그 말을 해요. 집에서 막 뒤에가 XK8 컨버터블 탑을 열고 가면 뒤에가 펄럭펄럭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국 멋이야. 그게 원래 덮어주는 커버가 있는데 예, 그 나오지가 커버가 않는데, 요새는. 제가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없대요. 그러니까 만들어줄 생각도 없고 그냥 안 된대요, 무조건. 그래서 못 샀어요. 제가 넣었어요, 주문을 제규 코리아에다가. 감독님 SK8은 그 네. 감독님 차 가지고 계시죠? 아, 제 차가 아니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 리뷰에 제 차는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거의 제 차처럼 타기 때문에 제 차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차주인보다 제가 그 차를 더 잘 알고 있어. 내부 속속들이. 그러니까 차주인이 좀 안심하고. 그럼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럭셔리카가 맞는 게 대형 세단 중에서도 이렇게 엔진음이 절제된 차가 있었나? 엔진음이 굉장히 조용하다고들. 네, 굉장히 매끄럽고 절제돼 있어요. 진동도 절제돼 있고, BMW는 사실 약간 엔진음을 살리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떠냐면은 보드라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차 굉장히 여성적이에요. 엔진음도 보드랍고, 뭐 원래는 에어 서스펜션도 보드랍고 다 보드랍거든요. 영국 감각이 맞긴 맞아요. 하여튼 이거 영국 차 맞네요. 근데 이걸 타니까 달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이게 독일제 세단들은 좀 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달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이걸 그러면 그 X351에 2.0 있는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2.0이 그 디젤인가요? 아니, 휘발유 휘발유가 터보예요. 예. 아, 요거는 2.7 디젤이 있거든요. 그렇죠. 351은 2.0. 예, 2.0.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느긋하게 달릴 거면 2.0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요걸 사고서 제가 여행을 이상하게 네. 많이 다니게 되더라고요. 네, 주로 네. 크루징을 하는데 네. 뭔가 좀 피로감이 덜하고. 그럼요.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게 이제 크루징을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차가 좋아서 덜 피곤한 것보다는 네. 과속을 안 하게 돼서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과속을 하면은 말도 못하게 피곤해질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벤츠가 그게 좋아요. 벤츠는 과속해도 안 불편해.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S클래스는 과속을 부추기는 차. 예. 제기어는 정속 주행을 부추기는 차.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점은 신사 같네요. 정속 법을 잘 지키는 점. 좋게 말하니까 신사고,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쫄보.